자, 문제 오늘 진도를 못 나간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이런 파트까지도 문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풀어. 네? 빼고 풀었는데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서 또 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7번까지만 풀고 나면 같이 풀어도 될 거야. 네? 거의 다 풀었죠? 그러면 자 1번을 봅시다. 1번은 오늘 배운 철회와 실효인데 실효는 그렇게 잘 안 나와. 과거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잘은 안 나오고 취소, 철회 이렇게 묶어서 많이 나온다. 응? 그래서 1번은 정답이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 그렇죠? 예, 정답은 4번이에요. 1번은. 그죠? 어디가 틀렸죠? 철회하는, 그러니까 직권으로 행정처분청의 직권으로 취소시키는 행위, 철회하는 행위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철회 자체가 행정의 성질을 갖는 게 아니다. 아니다, X. 응? 그러니까 뒤에 문장도 틀리지. 행정행위의 독자적인 하나의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로서 갖춰야 될 요건들 지켜야 되고, 그럼 법원칙에 맡겨야 되고, 이거 안 맡게 하면 위법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응?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모두 틀렸고,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 같은 일반 원칙도 지켜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뒤에 거는 준수해야 된다. 그건 맞는데 두 군데가 틀렸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데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니까 행정행위는 거의 99%가 처분이거든. 처분에 해당하는 한 처분 절차를 적용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용 안 받는데 4번이 틀렸고, 1번의 키워드는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이 철회에 대한 거지.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운전면허를 여러 개 받아 있을 때 면허 취소나 정지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면허를 한 번에 다 취소, 정지할 수도 있다. 응? 그 정도죠. 그래서 근데 원래는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취급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또 동일한 동일한 사람의 공통되거나 면허 취소 정지할 사유가 공통적인 사유거나 그러면 다 취소할 수도 있다는 문장이 이제 뒤에 나오죠. 일단 앞부분을 낸 거고 1번 문제였고, 2번은 중요한 단어가 뭐야? 응? 하자가 있대. 그치? 하자가 있으니까 이제 취소시키는 거 맞아요. 여기 취소 맞는데, 취소할 때 여기 핵심은 취소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하냐? 이게 묻는 거예요. 취소나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별도의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맞습니다. 3번. 예. 특히 첫째 줄에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불이익한 행위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어떤 법의 규정이 있거나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응? 문제 없습니다. 4번이 정답. 1번은 4번 정답. 자, 2번은 하나의 판례를 아예 물어본 거야. 그치? 아까 어린이집 인증 취소. 판례 공부했지? 근데 말은 취소라고 하지만 그거는 철회에 해당하는 조치다. 그죠? 그래서 답은 뭐야? 그리고 철회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고,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소급시켜서 효력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맞는 건 뭐야? 여기 표현은 취소라고 했으면 학문상,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는 걸 찾아야 되니까 2번하고 4번 중에 답이 있어요. 철회로 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되죠. 취소나 철회. 그러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된다는 거. 4번이 답이네. 그러니까 철회에 해당하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그죠? 없어도 되는데 4번이 답이 아니구나. 2번이 답이 되네. 철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즉 철회를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급시켜서 효력을 상실시키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거고, 그렇지 않는 한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면 소멸시키는 거죠. 2번이 정답이야. 이제 2번에 2번 정답. 그 다음에 3번. 취소와 철회 틀린 거. 자, 1번이 정답이네. 보자마자. 응? 이거는 올해 시험이다. 올해 5월달. 응? 여러분들이 주로 목표로 하는 지방직 시험. 응?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1번이 답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지?
취소의 취소인데 애초에 국민한테 세금 부과라는 불이익 처분했잖아. 불이익 처분했다가 취소시켰어. 그럼 취소시키면 불이익 처분은 확정적으로 소멸된 거다. 따라서 취소시킨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취소 행위를 다시 취소해서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을 살려낼 수는 없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 끝에 가서 있다라고 했잖아. 소생시킬 수 있다. 있다가 없다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만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2번은 뭐야? 응? 적법한 처분이래.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인데 이거 효력을 없애야 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성이 생기면 철회라는 별도의 행위를 해서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없고 3번은 국민한테 이익 줬던 걸 처리하는 건 국민한테 줬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조치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 그래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고 이런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는 거야. 응? 문제 없고 4번은 하자가 있대. 하자가 있으니까 이제 취소에 대해서 묻는 거네. 근데 취소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그지? 맞습니다. 예, 정답 1번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올해 시험 봤으면 맞았을까? 응? 맞았을 것 같아. 지금 그 다음에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다 그냥 최근 거로만 역순으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찾았어요. 문제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 연습을 이제 이론 강의 다 끝나고 나면 문제 연습을 드립다 해야 돼. 계속 기출문제 연습하고 모의고사 연습하고. 자 4번은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의 철회. 이것도 올해 7월 달에 봤던 공무원 시험이에요. 응? 옳은 거 고르래. 딱 보니까 1번이 답이네. 국민한테 이익 줬던 걸 취소권 등, 그러니까 취소나 철회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돼?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또는 다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걸 취소나 철회하면 상대방에 있게 되는 불이익이 또 얼마나 큰가 이걸 다 비교해서 상대방이 불이익을 능가하는 그런 공익이나 다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당화될 때만 허용된다. 1번이 답입니다. 2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면? 끝말만 틀렸어. 이거 철회를 설명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런 철회 사유가 생긴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 와야 되는데 없다라고만 되게 성의 없이 냈어. 이 판결문을 뒤에 없다라고 하려면 이 문장을 조금씩 조사를 바꿔서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끝말만 있다 없다 바꿔놓고 앞에는 놔두니까 좀 말이 이상해 연결이. 응? 어쨌든 출제에 성의가 없었어. 응? 네, 2번 틀렸고 2번하고 같은 문장이 4번이야. 응? 4번에 뭐야? 처분청은 하자가 없었으니까 취소원은 아니고 철회인데 이런 처분 후에 철회할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철회할 사유가 있으면 별개의 행정위로 철회할 수 있다잖아. 응? 그 지문을 이 2번을 똑같은 문장인데 4번을 또 쓴 거야. 응?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가 X지? 네. 그래서 틀렸고 3번 어디가 틀렸어? 응? 이익 줬던 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중지시킨 경우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거 위에 2번에서 말하듯이 이걸 취소나 철회해야 될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지? 그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 이런 다른 국민의 이익 보호 필요 이런 그런 상대방 취소나 철회받는 상대방의 불이익도 있지만 그거를 능가하는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을 때는 허용되잖아. 근데 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 허용은 되는 거야.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가 X고 정답은 1번, 4번에 1번. 문제 5번은 자 취소와 철회 이렇게 같이 묶어서 많이 낸다. 그지? 또 틀린 거 고르래. 자 여러분 1번을 보니까 하자가 국민한테 이익 줬던 행위인데 하자 있게 됐다고 취소한대 처분청이. 이거 진짜 취소네. 하자가 있어서 취소하는 거니까. 그런데 취소하는데 그 이익 준 행위에 하자가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대? 상대방에 대해 귀책 사유가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판례지? 귀책 사유 있으면 상대방의 신뢰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 이익 고려하지 않고 취소했더라도 취소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중요한 단어는 뭐야?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 은폐, 기타 거짓, 사위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이건 요 말이 핵심이죠. 이렇다면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첫째 줄, 하자가 있대. 그럼 취소인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응? 그죠? 맞네? 두째 줄까지. 세 줄의 끝에 국민연금법이 정한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연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응?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해서 환수 처분하는 것과 별도로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애초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추가로 궁금하면, 그러면 원래 지급 결정이 하자가 있는 거니까 지급 결정을 취소하되 이미 지급된 돈은 환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환수할 수도 있고 또 상황 봐서 환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응? 네. 자, 2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3번도 틀렸네. 아까 얘기했지? 과세처분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해서 원래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없는데 둘째 줄에 소생시킬 수 있으며 X지. 그리고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세금 낼 의무를 다시 발생시키려면 전과 똑같은 내용의 적법한 세금 부과처분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는데 여기는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그때 가서. 그러니까 틀렸지, 그지? 필요가 있죠. 동일한 내용의 세금 부과처분을 다시 해야 되죠. 3번이 답입니다. 자, 3번이 답이 아니라 참 틀린 거 오라 그랬지? 3번도 맞아. 4번이 답이네. 응? 3번도 맞는 말이죠? 아니야, 3번 틀렸는데 참 이게 왜 이러냐? 네.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되나 보자. 국민한테 이익 줬던 처분을 취소권 등으로 행사하는 건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성이 필요, 이런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이런 법리는 처분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 법 이론일 뿐, 쟁송 취소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쟁송 취소는 이제 뭐가 주로 대상이죠? 쟁송 취소는 응? 국민한테 불이익 준 행위를 했으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쟁송 취소에는 침익적 행위가 대상이야. 침익적 행위는 무슨 상대방한테 무슨 기득권을 부여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뭐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익을 제한하는 건데 오히려 위법이라고 인정되면 얼른 취소해 주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국민의 뭐 기득권을 고려해서 이 취소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비교 형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직권 취소, 처부청이 직권 취소할 때 이제 적용되는 논리이지. 소송을 제기받아서 법원이 뭐 취소 판결을 내리고 하는 쟁송 취소에는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응?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응? 아니, 왜 이러냐? 3번. 응?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웠죠. 확약. 이 확약은 최근에는 문제가 안 나왔어. 그래서 예전 문제 중에 2문제를 냈어. 응? 넘어왔어. 확약 틀린 거 이 정도만 해도 되니까. 1번 어때? 일반법 없습니다. 우리나라 확약에 대해서 통일된 법으로 정해놓은 거 없어. 응? 일반법 없고, 또 하나 행정절차법에도 확약에 관한 절차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2번은 유효한 확약이 되려면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뭐 적법한 내용으로 확약을 해야만 하는 거지. 그지? 너무 당연한 얘기고. 3번 아까 판례 읽었지? 행정기관이 확약을 하고 난 후에 약속할 때, 확약할 때와 다르게 사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든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한다. 응? 실효된다. 그래서 끝에 말이 맞게 됐어요? 그치, 맞네. 그러면 1, 2, 3번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다. 그죠? 4번은 뭐야? 우리 대법원 판례가 어업권 면허에 대해 우선순위 결정해 내린 거를 우선순위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어업 면허를 내주겠다는 확약을 한 것일 뿐 아직 어업 면허를 내준 것은 아니다. 응?
그래서 단지 약속에 불과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국민의 권리움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까 이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인 공정력이나 불가증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랬단 말이야. 따라서 X가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는 빼버렸네.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지? 그 사이에 이제 판결문이 있는데 약속하는 행위로서 뭐야? 이게 확약인데 처분은 아니므로, 응?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해당하는 행위지만 처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과 불가증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정된다 그래서 X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응?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7번 확약 틀린 거 고르래. 1번 말하면 행정기관이 하는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는 게 판례지. 1번 맞고 2번은 약속을 해놓고 행정위원회 약속을 이행 안 하면 그러면 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한 직무행위 이렇게 인정되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을 지켜야 될, 신뢰보호책에 약속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겼다면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확약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는 없지만 확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래서 문제 없고 3번은 이게 정답이네. 딱 보는 순간.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관한 규정 없습니다. 한 글자도 없어요. 근데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X지? 그러니까 확약이 가능하다는 가능성, 확약이 허용되냐 안 되냐 논의할 필요가 뭐야? 없다? 논의할 실익이 없다? 아니, 행정절차법에 이런 것도 규정도 없고 하니까 이것이 약속하는 행위가 허용이 될 수 있는가가, 확약하는 행위가 또 뭐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는가, 또 위법하면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이런 것들이 다 논의돼야 됩니다. 응? X, 실익이 없다도 X. 4번 아까 한 얘기니까, 그지? 정답 3번.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좀 섞여 있네. 응? 섞여 있어서 1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2번도 다음 시간에. 3번은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행정입법 공부할 때 했지? 응? 조례라는 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인데, 조례가 보통 법은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가져서 공무원들이 한번 법 집행조치를 해야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데, 예외적으로 어떤 조례가 공무원들이 집행행위 안 해도 조례에 정해진 내용 그 자체만으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을 발생한다면 만들어진 형태는 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 집행조치인 처분과 똑같이 봐서 바로 그 조례를 무효 확인 소송이나 행정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응? 얘기하는 거죠. 맞고 4번 맞아요? 여기의 핵심은 앞에 이러이러함으로 두 번째 줄 행정계획을 변경하는, 여기서 변경하는 건 행정기관이 자기가 짜놓은 행정계획 변경하는 건 허용 안 되나? 아유, 원칙적으로 변경하는 게 허용이 되지. 사정 변경 생기면. 응? 오히려 이제 국민에게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지. 그지? 행정기관은 계획자들, 우리 개인들도 뭐야? 여러분들 다 공부계획 세우지? 내년도 시험 대비해서 공부계획 세우는데 항상 100% 계획대로 돼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그지? 그러니까 뭐 차질이 생겨서 계획을 또 수정해야 되고, 그죠? 정부도 마찬가지잖아. 다 계획을 짜놓긴 하지만 또 사정변이 생겨서 수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하고 해야 되잖아. 응? 그래서 인정 안 된다. X. 응?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거예요. 여기 이유 때문에. 장미를 예측하고 짜는 건데, 그지? 응. 자, 4번 정답이고 1, 2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응?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고 뒤쪽으로 갑니다. 이제 또. 그러면 10번. 10번 보면 행정계획인데 이거는 올해 국가직 구급 문제네. 응? 행정계획. 올해 4월달 문제네. 틀린 거. 자, 1번 키워드 도시 기본계획. 계획 이름. 응? 그러면 아까 공부할 때 힌트. 계획 이름에 기본이 들어가거나 종합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은 국민에 대해서 직접 효력 갖지는 않는다. 응?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두 번째 그때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1번 O. 자, 문제 2번은 길게 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마지막에 설명한 거 그지? 환경부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아서 이제 토지 위에 시설만 설치해서 신청하면 폐기물 처리 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자라면 국토부 장관에게 시설 설치하게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 거부 반응에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데 어때요? 끝에 가서 규정이,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이 조리상 인정한 거라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따라서 어떻게 돼? 셋째 줄까지 경우라도가 아니라, 그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뭐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상, 조리상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X가 됐죠? 그래서 판결문을 내면 거의 끝부분입니다. 앞에는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판결했다. 결론만 바꾸는 거야. 판례를 내면 다. 그래서 2번이 답이네요. 길게 써놨는데, 그지? 자, 3번은 아까 공부했다. 비구속력 없는, 이렇게 풀었었네. 원래 판결문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닐지라도, 그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다가 앞으로 법이 제정돼서 뒷받침이 돼가지고 그대로 실시될 게 틀림없다면 이미 현재 시점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바로 헌법소원 대상으로 할 수가, 선고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번 맞고 4번은 자, 첫째 줄에 보면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야. 이게 전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앞서 짜놓은 계획을, 선행 계획을 양립될 수 없는 후행 계획으로 변경시켜놨대. 그럼 권한 가진 행정청이 변경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적법하게 후행 계획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데 반대로 이제 권한 없는 행정청에 놨으면 선행 계획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후행 계획은 무효다. 그지? 권한 없는 행정청에 놓으면. 그래서 이거는 적법하게 변경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 정답은 2번이었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뒤로 가면 13번. 13번은 이제 올해 7월달 공무원 부급 문제네요. 행정계획 짤 때 행정기관이 계획 내용은 형성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데 계획재량이라고 부르는 거. 계획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은 우리 아까 공부하면서 그랬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행정기관에게 인정되는 재량하고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부여받는 재량하고 양쪽으로 차이가 난다.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받는 계획 재량이 보다 양쪽으로 넓고 재량의 범위가 넓고, 또 넓다는 거에서는 양쪽으로 넓다는 거는 누구나 인정해. 그런데 이게 재량, 같은 재량이라도 이게 질적 차이까지 있느냐. 그래서 여기는 약간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판례는 그건 언급이 없고 판례는 질적 차이까지 있다고 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이 허용한 조치 중에 뭘 하나 그냥 단순히 적정하게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계획재량은 법이 정한 계획의 목표에 맞게끔 내용을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라 이게 질적으로 재량의 성격도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 견해야. 근데 여기 문제는 어떻게 돼? 첫째, 그때 양적으로만 차이가 있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라는 견해 주장 설명한 거야. 그런 견해에서는 뭐야? 즉 질적 차이는 없고, 그래서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 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여러 이익을 다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 이런 형량 명령의 논리는 뭐야? 행정계획 재량의 특유한 어떤 하자를 판단하는 그런 논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지켜야 될 비례 원칙, 이걸 약간 표현만 바꿔서
말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본다는 거야. 응? 그래서 뭐 문장은 틀린 말은 없어요. 응? 이런 거는 뭐 늘 나오는 반복되는 출제 문장은 아니고, 요거는 이런 경우는 요런 출제 당시에만 이제 출제하는 학자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낸 거예요. 응? 그래서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맞아요. 자, 2번이 바로 형량 명령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획과 관련된 데들의 여러 이익을 다 조사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야 된다. 형량 명령. 그 다음에 3번.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하면 돼? 마땅히 포함시킬 사항을 누락하거나, 응? 그랬다면 어떻게 돼? 이 3번 말이 웃기지 않아? 그치? 자, 첫째 끝에 고려해야 할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킬 사항을 누락한 경우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획 결정 형량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라.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세 가지의 형량 하자가 있다 그러지? 이익 형량을 전혀 안 한 경우 혜택.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마땅히 포함시킬 사항을 누락한 경우 흥결. 네, 세 번째 그치,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은 그것도 하자. 첫째 끝에 마땅히 포함시킬 사항을 누락한 것도 그 자체만으로도 형량하자. 그치? 틀렸지? 그러니까 누락한 경우만으로는 이익 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인데 틀렸어. 그치? 전혀 형량을 안 한 것도 하자지만 형량을 다 했더라도 마땅히 포함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도 그것만으로도 하자로 보는 거니까 틀렸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뭐야? 그 대법원 판례가 말한 형량 하자의 사유 중에 세 번째 거, 그지? 형량을 다 하기는 했는데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지. 이걸 우리가 오형량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학자들이. 응? 이런 경우도 하자 있는 계획에 대해서 위법이 되는 거다, 그지?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16번. 이건 올해 국회 구분 문제네요. 응? 자, 국회에서도 시험 보는데 국회 시험은 오지선다야. 자, 행정계획 틀린 거 그러래. 자, 1번은 어떻게 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무슨 재건축 정비조합 이런 거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지 않고 몇몇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조합을 따로 만들지 않고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은 소송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어떤 것 같아요? X. 여기서 인가 받기 전이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 처분이 아직 안 됐어요. 자, X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행정절차법은 오늘 배웠지? 확약에 관해서도 아무 규정이 없지만 공법, 여기 행정계획 수립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 안 두고 있어요. 2번 문제였고, 3번은 이게 바로 형량에 대할 의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행정기관이 계획 짤 때는 여러 이런 이익을 형량해야 된다. 형량 이런 걸 형량 명령이라는 용어로 부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4번은 행정계획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후 손해가 발생한 국민에게는 그 손해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문제 없고. 5번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닐지라도 아까 나왔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데다 법령이 앞으로 만들어져서 뒷받침돼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건 공권력 행사로 보아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 없네요. 1번이 답이에요. 즉 1번을 반대로 말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행정청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난 뒤에 받고 나서 작성한 사업 시행 계획은 이거는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는 아직 이 도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거 계획을 작성했어도 이거는 아직 행정 권한 행사로서의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응? 1번 답이고 17번 이거 올해 군무원 7급 문제 17번부터는 이제 7급 이상 문제에 대해서 올해 문제만 좀 모아봐서 오늘 공부한 거 관련해서 행정계획 틀린 거 1번 어떤 것 같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도 행정기관에게는 계획을 짤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즉 계획 재량이 이제 결부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계획 이렇게 짰습니다 하고 뭐 고지한다든지 알려져야만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때요? 아까 읽은 판례 중에 도시계획 결정은 국민에게 직접 효력 갖는 처분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거 관보에 게재해서 국민에게 고지를 해야만 대외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거지. 그걸 안 한 이상 대외적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쓴 거야. 틀렸잖아. 앞에 풀어쓰기를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계획이래. 그럼 국민에게 알려야만 효력이 생긴단 말이야. 응? 1번이 답이 됐어요. 응? 그러면서 거짓말로 뭐 행정기관에게는 광범위한 계획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므로 이걸 미끼로 던진 거야. 그거하고 이거는 별거지, 별개지.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책에 있는데 아까 읽지는 않았다. 법이 정한 도시계획안을 국민들에게 공고하고 널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했다면 그래서 계획 짜는 건 위법이다. 절차 안 지킨 계획이니까 계획은 위법이 됩니다. 문제 없어요. 3번은 뭐야? 아까 나왔던 거다. 이거.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환경공사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 설치해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변경이 허용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계획 변경 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인정된다. 조리상. 응? 3번 맞죠? 4번은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그치는 행정계획. 이거는 또 뭘 바꾸는 거야? 말하자면 아까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닐지라도 그대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끼치고 법에 뒷받침 예상할 때는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사로 모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걸 살짝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닌데 이렇게 앞머리를 살짝 바꿔놨어요. 자,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8번은 말하자면 군무원 5급 옛날 명칭이지만 옛날 명칭으로 하면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그죠? 자,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어때? 옳지 않은 거라는데 이거는 뭐 꼭 행정계획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첫째 줄에 보면 뭐야? 성문의 법에 아무런 도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기거나 중대한 불이사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별도의 법적이 없어도 별개의 행위로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있고 근데 어떻게 돼요? 상대방한테는 철회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막 섞어낸 거지. 행정청은 철회 변경할 법에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은 사유가 생기면 철회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한테는 행정청에게 철회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되는데 그걸 인정된다고 써놨잖아. 끝부분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막 섞어놨죠. 그죠? 행정청은 철회할 수 있는데 상대방한테는 철회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없는 이상 또는 규정이 있거나 조리 이상 인정될 수 없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 이건데 1번 X입니다. 답이 나왔네. 그죠? 그럼 2번은 뭔 문장이야?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뭐 인정된다? 응? 도시계획 결정 변경해달라고 신청권 인정된다. 응? 거기다가 계획 위반 얘기 나온다 인정된다고 하면 돼.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3번 이건 설명 안 해도 계속 똑같은 판례 나오고 있지. 4번은 또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닐지라도 똑같은 판례 내네. 응?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제 20번에 한 문제로 낸 건 아닌데 20번에 행정계획 내용이 오늘 배운 거와 몇 가지가 들어갔어. 그죠?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면 2번 들어갔어요. 2번하고 4번 지문이 맞나 틀리나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어때요? 응? 강약상 확약에 불과하다. 어권 면허 우선순위 결정. 강약상 논의하는 확약에 불과하고 처분은 아니다. 응? 확약이지만 처분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죠. 자, 2번 맞고 4번은 오늘 배웠죠. 행정 자동기계 결정. 행정 자동기계 결정이 뭐라고 하면 행정상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사실행위란 걸 또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일단 오늘 배운 거는 행정연의 자동기계 결정도 뭐로 본다? 형식, 방식만 다르지 행정기관의 법 집행하는 행정행위와 성질은 같은 거로 본다. 그치? 방식만 좀 다른 것 뿐이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행위는 애당초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법적 영향을, 효과를 발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행정행위야. 근데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어떤 효과를 미치는 행위가 아닌 그런 사실상의 결과만 생기게 하려는 사실행위로 성질을 평가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직접적인 법적 효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그 사실행위가 위법하게 행해져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문제만 발생시키게 될 뿐이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출발점. 근데 우리의 통설은 이 입장이 아니라면 사실행위로 보질 않고 행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자동기계 결정에 의한 효과도 바로 직접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위법하게 해서 손해 끼치면 국가배상 청구도 당연히 인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사실행위로 보게 되면 첫째 줄 그것이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국민에게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걸 반대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국민하고서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즉 권리움의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행위로 본다 그랬어, 그죠? 자동기계 결정도 그런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서 오늘 못 푼 문제는 다음 시간에 나가는 주제와 함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1권을 마무리하고 문제 연습을 좀 더 해보는 걸로 혹시 시간 나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3가지 주제를 합니다.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사실행위, 행정지도, 그 다음에 중간에 재량행위와 판단 여지서,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허가 인가와 관련된 인허가 의제 제도 이거 공부하고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수고했어요. 네.